한국의 어느 외딴 마을,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지연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고요하고 한적한 삶을 찾기 위해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인구가 많지 않았고 이웃들 모두 서로를 알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이사 온 날부터 이웃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덕분에 지연은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던 어느 날 지연은 숲 가장자리에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몇십 년 전 그곳에 한 가족이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그 가족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왜 그랬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그곳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충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지현은 어느 날 폐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숲 사이를 지나갈 때면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희미한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창문도 모두 깨져 있었고 문은 녹슬고 걸쇠가 떨어져 나가 있었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그 가족이 겉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유난히 한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눈이 전부 검게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기분을 느낀 지연은 서둘러 다른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하로 이어진 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다른 공간들과는 달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곳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그녀는 소름 끼치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가족의 가장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점점 불안정해져 가며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정신을 잃기 전 쓴 것 같은 난해한 문장들과 이해할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소름 끼치는 것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고 있다. 우리 모두를 데려갈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에. 지연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폐가의 가족과 마주했습니다. 가족의 얼굴은 구별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구해줘. 꿈에서 깨어난 지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녀는 그 가족이 사라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웃들과의 불화로 인해 마을에서 외면받았고 결국 그들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심리적 문제로 큰 비극을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들의 죽음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마을에서 그 사건이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연은 그 떠도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따뜻한 제사를 준비해 폐가를 방문했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음식을 놓고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올리자 어딘가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다시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폐가를 떠돌던 불길한 기운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저주받은 집을 떠올리며 그동안 이 어두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사건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영혼들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지연은 마을의 여유로운 생활로 돌아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폐가는 점차 자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로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종종 회자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체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다가 기이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로 낡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하지만 집세가 워낙 저렴해서 나로서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사를 한 첫날에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다. 짐을 정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다. 그날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녹초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서자 왠지 모를 쎄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피곤함에 그저 기분 탓이라 여기고 넘기기로 했다. 샤워를 마치고 밤 11시쯤 침대에 누웠다. 잠에 들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어떤 여자의 흐느낌이었다.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나는 방을 나와 거실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했지만 무엇도 찾을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 다음날 나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출근길 내내 그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결국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동료는 나처럼 이런 이야기에 민감한 성격이 아니라서 웃어 넘겼다. 아마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걸 거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공포감을 느꼈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다.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을 지나 부엌에 다다랐을 때 소리의 진원이 그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형태의 녹슨 식칼 하나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다. 나는 확실히 기억한다. 그 식칼은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나는 저녁마다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매일 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나는 점점 더 두려워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이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어떤 정보라도 얻어보려 했다. 그러나 별다른 수확은 없었다. 다만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예상보다 빨리 이사를 나갔다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관리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무력감에 빠져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밤 하나의 결심을 했다. 소리가 다시 들려오면 그때는 피하지 않고 제대로 마주보리라. 그날 밤 소리는 언제나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부엌으로 걸어갔고 그곳에 서서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소리가 사라지고 주변이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때 차가운 공기가 등 뒤로 느껴졌다. 떨림을 간신히 억누르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내가 혼자 있는 방에 여자의 형상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슬픈 눈을 가진 여자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나는 어떻게든 알아듣기 위해 집중했다. 여기서 떠나. 부탁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슬프고 간절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다. 그 후로 나는 최대한 빨리 이사를 나가기로 결심했다. 짐을 싸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는 동안 그 여자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나의 결심을 알기라도 한 듯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이사를 나갔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나는 그 여자의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마 그녀의 간절한 부탁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일 것이다. 지금도 그 아파트는 누군가 거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도 넘은 낡은 건물이었고 종종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무더운 날씨에 잠이 오지 않던 김민재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더욱 따가운 공기 탓에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내려다본 도심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미지근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민재 씨의 시선이 바로 아래층 발코니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짙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발코니에 놓인 가구나 빨래 건조대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인간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가만히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런 곳에 서 있다니 이상하군. 민재 씨는 의아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내일 일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현듯 다시 그 여자의 존재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확인해보려 창밖을 다시 내다본 순간 그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민재 씨는 휴대폰을 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소 불안해진 민재 씨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그의 방에서 낮게 웃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당황한 민재 씨는 황급히 불을 켰으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발코니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몹시 불안해진 민재 씨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닐까요?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비가한 민재 씨는 그날 저녁 한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바로 아래층에 살던 여자가 급 발코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 발코니에서는 종종 그녀의 환영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었던 민재 씨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파트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의 기억 속에서는 그날 밤 창문 밖에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민재 씨는 그날 밤 그가 보았던 여자가 초대받지 못했던 손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씩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그의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뛰고는 했습니다.